안녕하세요 뒷둥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오체DM입니다. 자, 오늘 항목비를 진행할 기업은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던 바로 IBK 기업은행입니다. 우리 뒷둥이 여러분들이 참 많이 좋아하시는 기업이죠. 그래서 저희 사오체DM 홈페이지에서도 항목풀이 해달라 하고 아주 게시판이 아주 뜨거워질 만큼 요청해 주시는 기업인데, 그런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저희가 오늘은 항목풀이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본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이고, 요거를 기업은행 지원 동기와 연결해서 기술해달라고 문항이 출제가 되었네요. 즉, 쉽게 말해보면 여러분들의 직업적 가치관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직업적 가치관을 이루기에 우리 기업은행이 왜 부합하냐, 요걸 묻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작성 프레임워크를 좀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나의 직업적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이루기에 기업은행이 왜 적합한지, 그 다음에 나의 역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포부는 무엇인지,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번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직업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직업을 선택할 때 뭘 보고 고려를 하시나요? 연봉? 복지? 네임밸류? 네,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소서에 적을 때 이런 내용을 좀 적기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는 사실은 내가 어떤 직업을 하고 싶은지 그 직업적 가치관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들을 좀 들고 왔는데, 자, 어떤 친구들은 뭐 발전 가능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내가 역량을 가진 걸 좀 잘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이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나의 비전이나 꿈, 아니면 좀 사회적 가치를 좀 추구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는 어떤 직업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작성해 보시길 좀 바랄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이런 직업적 가치관을 갖게 되었는지 뭐 계기나 이유도 같이 작성을 해주세요. 그냥 난 이러한 직업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그래서 이거에 부합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뭐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지만, 사실 글자 수가 2000바이트나 되고, 또 여러분들이 왜 이런 직업적 가치관을 갖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줄 때, 아니면 그 계기를 좀 작성해줄 때 가장 설득력 있게 좀 지원 동기를 말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가치관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이유를 통해서 이걸 형성하게 됐는지 그 이유까지 같이 기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바로 기업은행에 지원한 이유를 작성해 주셔야죠. 그래서 나 이런 직업적 가치관을 이루는데, 이거를 실현하는데 기업은행이 어떻게 부합하는지, 왜 부합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업은행의 역할이나 뭐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바나, 아니면 기업은행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기업은행이 추구하는 비전이나 목표 등을 한번 찾아보시고, 나의 직업적 가치관을 선택하기에 이 기업은행의 것이 왜 적합한지 한번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도 같이 기술해 주세요. 제가 사실 이 문항에서는 여기까지만 작성하셔도 사실 묻고 있는 바는 모두 답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글자 수가 2000바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적 가치관이랑 기업은행 지원 동기만 얘기하시면 사실 글자 수가 사실 많이 부족하실 겁니다. 근데 쭉 문항을 보면 알겠지만 역량을 묻고 있는 문항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은행의 지원 동기까지 딱 기술하신 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기업은행에서 나는 어떠한 역량을 발휘할 것인지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식과 기술 면에서 언급을 하자. 왜요? 이번 문항에서 태도를 따로 묻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태도마저 작성을 하시면 이번 문항에서 소재가 많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항에서는 가급적 지식과 기술 면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은데, 여러분들 꼭 직무기술서 한번 읽어보시고 작성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화면에도 이렇게 지식, 기술, 태도 면에서 가져오긴 했지만, 먼저 내가 이 행원이란 기업은행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술은 무엇인지 한번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고민해보시고 작성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작성해 주신 다음에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역량을 토대로 기업은행에 어떤 기여를 하실 것인지, 또 기업은행에서 직업적 가치관을 어떻게 이뤄나가실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목표나 비전, 꿈 등을 어떻게 이뤄나가실 건지 포부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항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자, 기업은행 조직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와 가치관은 무엇인지 본인의 경험과 뭐 사례나 이런 것들 통해서 작성을 해달라고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1번 문항에서 말했다시피 사실 여기서 태도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1번 문항에서 굳이 태도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2번 문항에서 작성해 주시면 좋은데 여기도 무려 글자 수가 2000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착안할 수 있는 거는 이제 IBK 기업은행도 공기업이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조직윤리 관점에서 정직이라든지 아니면 청렴이라든지 원칙 준수 이런 가치관, 이런 태도 제시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요거 하나만 작성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요? 또 글자 수가 2000바이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더해서 제가 또 작성하실 수 있는 소재를 좀 가져왔는데 IBK 핵심 가치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IBK 핵심 가치 읽어보시면요.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태도나 마음가짐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핵심 가치, 사실 4가지인데 키워드들이 다 2가지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8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한 2개 정도 선정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바이트 이렇게 나눠서 하나는 어떤 가치관, 어떤 태도, 또 하나는 어떤 태도, 어떤 가치관 이렇게 해서 2개의 소재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성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IBK 기업은행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나 가치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태도나 가치관이 왜 필요한지 작성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러한 태도나 가치관에 실현했던 나의 경험을 하나 작성을 해주시고, 마무리로 나는 기업은행에서 이런 태도나 가치관들을 어떻게 이어나갈지, 아니면 이 경험 속에서 내가 어떤 교훈이나 느낀 점은 무엇인지 까지 작성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고, 요런 내용을 소재를 2개로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들이 소통이나 신뢰를 했다라고 하면, 또 하나는 정직도 좋고 아니면 열정이나 혁신과 같은 이런 가치들 해서 2가지 소재로 작성을 해주셔야 이 2000바이트를 아주 알차게 작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3번 문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까다로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는데, 이 3번 문항은 사실 여러분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좀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취업 준비 좀 하셨던 분들이라면 창의성과 관련된 문항들 굉장히 많이 작성해 보셨을 텐데, 다른 기업과 다르게 여기선 실패를 묻고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어렵죠. 아마 여태까지는 창의성 경험이면 무조건 성공했던 거, 좋았던 것들,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결과들을 많이 작성을 하셨을 텐데, IBK 기업은 영어로 실패를 묻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문항이 좀 독특하다고 느꼈던 건, 제가 대기업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하다 보면요, 대기업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기업도 사실은 수많은 실패 속에서 큰 대박을 하나씩 터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업들이 대단히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굉장히 많은 실패들을 하면서 그렇게 커온 기업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입사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야심차게 뭔가를 했지만 사실 실패하거나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겠죠. 왜요? 또 하나의 성공을 위해서요. IBK 기업은행이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의성을 발휘했는데 실패했던 경험, 아마 창의성 발휘한 경험은 좀 생각하기 쉽지만 실패까지 연결져야 되기 때문에 소재 찾는 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한 4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창의적인 방법을 시도했으나 비용을 고려를 안 한 거예요. 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아마 앱 개발 프로젝트 하셨던 분도 이런 경험 많으실 텐데, 그 기술 구현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케이스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나 비용을 고려하지 못했던 케이스. 자, 2번째, 창의성을 발휘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아이디어였던 거죠. 예를 들면 법적으로 제재가 있는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간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아이디어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이걸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하면 좋긴 한데 구성원들의 노력이나 아니면 시간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면 사실 안 하는 이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도 좀 있겠죠. 그리고 3번째, 여러분들은 기발하다고 창의적이라고 생각해서 했지만 팀원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들은 창의적이다, 기발하다,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난 해보고 싶었지만 구성원들이 반대해서 못했던 경험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4번째, 여러분들이 이 창의성을 발휘했는데 그 주변 상황이나 아니면 그 이유까지는 고려를 못했던 거죠. 요거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관공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에피소드인데요. 이 친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요, 아주 창의적인 방법을 좀 생각했어요. 자, 여기 두 가지 문장 작성되어 있는 거 보면, 자, 관공서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기가 QR카드를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업무의 혼선을 발생시킨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과 환경까지 고려할 수 있는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하구나 라고 마지막 결론까지 첫 문장에서 모두 말해주고 있죠. 네,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작성을 해주시면 뒷글을 읽는데 되게 편해지고 가독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소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글 읽는 거 되게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이렇게 말해주고 그 다음에 글을 읽게 하면요, 여러분들 뭐 집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 보고 찾아가듯이 목적지를 알고 그 다음에 글을 읽기 때문에 글의 이해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을 먼저 제시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제시해 주신 거죠. 왜 창의성이 필요했는지. 그래서 관공서에서 저소득 계층으로 어떤 생필품 지원을 하는데 이거를 다 종이로 접수를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종이를 나눠줘야 되기도 하고, 또 이게 환경에 좀 좋지도 않기도 하고, 또 이거를 종이로 작성된 걸 다 엑셀로 다시 한번 또 옮겨야 되는 작업도 있고 하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리고 번거로웠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주 야심찬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예, 뭘까요? 바로 QR코드와 네이버 폼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QR코드를 이렇게 찍으면 네이버 폼이 딱 뜨면서 여기다가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편리하겠구나 라고 해서 이런 방법을 도입을 해본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인생에 해피엔딩이 없듯이 자, 여기서도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나요? 바로 고령 고객들을 생각을 못한 거죠. 핸드폰 갖고 오셨는데 QR이 뭐야? 이러면서 QR을 못 찾기도 하고, 네이버 폼을 작성하기 쉬우실까요? 이걸 알고 계실까요? 고령 고객님들은 모를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야심차게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같이 핸드폰으로 같이 입력을 해드려야 되고 하다못해 답답해서 다시 종이를 나눠줘야 하는 업무를 이중으로 하게 되고 아주 비효율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들 딱 봐도 창의성 발휘했지만 실패했던 경험을 보이지 않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들 여러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까지 이렇게 기술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친구가 창의적인 방법을 시도할 때는 내가 어떤 상황이나 이걸 사용하는 대상이나 종합적인 고려가 좀 필요하겠구나 라는 느낀 점을 이제 마지막에 기술해주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펜에서도요, 직무 수행함에 있어서 거시적인 것까지 고려해가면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작성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번 문항 아마 여러분 어렵게 느끼셨을 텐데 제 항목풀이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몇 가지 소재가 떠오르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후다닥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항 4번 문항입니다. 자, 입행 후에 다양한 구성원들과 소통 협업 아주 많이 하시게 되겠죠. 근데 이게 아주 독특한 문항인 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써보셨던 분들은 이전에도 이 문항 나왔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 바로 키워드 던져주기 문항입니다. 예, 밑에 키워드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키워드를 먼저 바라보고 작성하시면 너무 힘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그냥 일단 본질에 집중해 보세요. 내가 소통했던 경험 그리고 협업했던 경험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경험을 먼저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적합한 문항일까 생각해보면서 경험 먼저 작성하고 역으로 질문을 이제 유추해내는 거죠. 근데 이 질문에 이 키워드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질문을 먼저 작성을 해보시고요, 혹시 대체할 키워드가 있는지, 치환이 가능한 키워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치환할 때 사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 키워드를 한번 확장을 해보세요. 자, 100이란 숫자를 그냥 숫자 100으로 볼 수도 있지만 100주년, 100% 뒤에 어떤 조사나 단위가 분야에 따라서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자, 예를 들면 가치도 다른 단어와 한번 결합해 볼게요. 소통의 가치, 협업의 가치, 충분히 문항 만들 수 있겠죠. 자, 기업은행을 그냥 기업은행이 아니라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이렇게 하면 다른 단어로 치환이 가능하죠. 뭐 지점, 태도, 하루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른 키워드로 치환하거나 다른 키워드들과 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먼저 만든 다음에 키워드를 바꾸거나 치환을 해서 이 문장을 만들게 되시면 여러분들 훨씬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먼저까지 활용해서 작성을 하시면 4번 문항까지 모두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시와 구체적인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457딥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제가 완성된 항목풀이를 업로드해놨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 457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자, 뭐냐? 바로 합격자소서 배포 이벤트입니다. 자, IBK 기업은행은 우리 딥둥이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을 주셨던 기업이고 많이 애정하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래 더보기 참고하셔서 이벤트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합격자 소서 무료로 모든 분들에게 배포해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문화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선배들이 어떤 에피소드와 어떤 사례를 썼는지 느껴보고 경험해본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합격 자소서까지 읽어보시고 자소서 후다닥 작성하시면 여러분들 이후에 남은 시간은 뭐에 쓰셔야 되죠? 예, 필기 준비하는데, 그리고 면접 가실 분들 면접도 준비하셔야 되죠. 그래서 시간을 유용하게 쓰시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도움을 받으셔서 꼭 서류 합격하시고 필기 합격하시고 나중에 국책은행의 행원으로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항목풀이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벤트 꼭 참여해 주시고 저는 다음 항목풀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딥둥이 여러분들 안녕.